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33강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배당표를 작성하기 전에 배당 순위와 다양한 배당 사례에 대해서 한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시면 배당표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당 먼저 순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33강 194쪽이 되겠습니다. 배당 순위와 배당 사례입니다. 먼저 배당 순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배당 순위는요, 보통 9가지, 이제 배당 순위가 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일반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소유자가 부동산 이 소유자가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채무자의 물건이 이제 경매로 매각이 되면 낙찰자가 그 매각 대금을 법원에다가 납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배당 순위 1순위는 뭐냐? 이거 하나 0순위가 되겠는데요. 1순위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비용이 되겠습니다. 1순위가 집행비용이다. 이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 53조입니다. 민사집행법 53조 규정에 의해서 집행비용인데요. 그 경매로 채권자가 이제 의무경매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먼저 채권자가 그 비용을 법원에다가 예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행할 때 들어간 비용이죠. 거기에는 이제 신문 5가지가 있습니다. 신문 공고료가 있고요. 현황 조사 수수료가 있고, 또 집행관들 매각 수수료가 있고요. 또 감정평가사들한테 감정평가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가 들어가고요. 또 법원에서는 각종 그 물건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각종 서류를 공문을 송달할 때 들어가는 송달료 5가지가 집행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예납한 그 집행비용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매각대금에서 공제를 하는데 그 집행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채권자가 예납한 비용을 당연히 법원에서는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누가? 결과적으로 집행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가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 채무자의 매각대금에서 채무자의 그 부동산을 매각한 매각대금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먼저 집행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집행이 되게 되면 채무자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순위는 말이죠. 2순위. 여러분 교재 194쪽에 나왔습니다. 제3취득자의 민법 367조입니다. 이거는 민법 367조. 요거는 민사집행법 53조가 되겠고요. 2순위는 민법 367조를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비용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만약에 이 소유자가 채무자잖아요. 그런데 이 채무자가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무자 소유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있느냐?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소유자의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금 임차인이 점유하고 지금 사용하고 수익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때 임차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면서 그 부동산을 보존하고 또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뭐가 있느냐? 그렇죠. 제3취득자가
들어간 뭐가 있을까요? 그 부동산을 보존하고 또 개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필요비는 그 부동산을 보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유익비는 그 부동산을 개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시요. 그 제3취득자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데 있어서 그 보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필요비라고 하고 또 개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유익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원래 소유자,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채권을 회수해야 되는데 만약에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소유자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당연히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을 법원에다가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게 배당순위 2순위가 되겠습니다. 거기 나왔죠? 367조 비용상환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3순위는요. 3순위는 소액임차인 보증금입니다. 소액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를 받아간다는 거죠. 소액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를 받아간다.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소액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것이 3순위가 되겠고요. 또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되겠고요. 근로기준법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 38조 규정에 의해서 임금, 종업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용자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그 근로자들 3개월분 밀린 임금에 대해서 3순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나왔죠?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해서 3개월분 임금채권 그리고 3년분 퇴직금. 만약에 여러분 그 사용자가 사업장이 망해가지고 퇴직금을 못 받게 되면 그 사용자의 건물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3년분의 퇴직금을 제3순위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순위는 소액임차인들을 받을 수 있고요. 근로기준법 38조 규정에 의해서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3순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순위는요. 당해세가 되겠습니다. 당해세 하니까 당해년도에 못 낸 세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 못 낸 게 있다면 이 세금 못 낸 거 있다면 그 배당순위에서 4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당해세는 국세 같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요. 국세는 어떤 것들이냐? 우리가 토지를 많이 갖고 있고 주택을 과다 보유할 때 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인데 이 종합부동산세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종합부동산세를 못 냈다면 국가가 이 세금 받아가겠다는 겁니다. 교부청구 받아가겠다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를 때 원래죠. 농어촌 특별세를 냅니다. 농어촌 특별세 20% 내도록 되어 있죠. 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뭘 못 냈다면 상속세 부모로부터 증여받아서 증여세를 못 냈다. 이 상속세 증여세도 당해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는 당해세가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뭐지요? 재산세가 되겠고요. 또 재산세 낼 때 뭐 내죠?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당해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가 이러한 세금 못 내게 되면 이거 뭐 하죠? 이걸 뭐 합니까? 국가가 압류한다고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압류하게 되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서 뭡니까? 법원에다가 교부 청구하는 겁니다. 교부 청구. 교부 청구. 그래서 4순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순위는 뭐가 될까요? 5순위는 물권 중에 이런 거 근저당권이 있었죠? 담보권의 근저당권. 그러니까 은행이 이 소유자에게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준 근저당권자입니다. 근저당권. 또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전세권자. 물권자죠. 이때 근저당권은 담보물권이고 전세권, 이런 지상권 같은 것은 뭡니까? 용익 물권이 되겠는데 5순위는 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 물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순위는요. 6순위는 여기 근로기준법 38조 규정에 의해서 3개월분 임금인데 3개월분 임금 이외의 임금입니다. 즉 기타 임금 채권이 되겠습니다. 기타 임금 채권 등이 6순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순위는 늦은 조세 채권입니다. 7순위는 늦은 조세 채권. 예를 들면 세금인데요. 당해세가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득세를 못 냈다. 부가가치세를 못 냈다. 법인이 기업하다가 법인세를 못 냈다. 이런 늦은 조세 채권입니다. 4번에 나오는 당해세가 아닌 세금들이 7순위가 되겠고요. 8순위는 기타 공과금입니다. 기타 공과금에서 기타 공과 같은 건 어떤 거냐? 국민건강보험료. 여러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못 내게 되면 뭐 하지요?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 부동산 압류합니다. 압류해서 교부 청구하는데 이런 겁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거. 건강보험료는 보험공단이 경비물권 중에서 순위가 8순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9순위는 일반 채권입니다. 가압류. 일반 채권. 일반 채권은 가압류 등인데요. 이런 것들은 채권 평등주의에 의해서 마지막이 되겠는데 가압류를 한 사람이 선순위가 되었던 후순위가 되었던 가압류는 채권 평등주의에 의해서 똑같이 분배를 받는데 배당이 마지막 순위 9순위가 되겠습니다. 때는 거기 임금채권의 가압류는 6순위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임금 못 받아가지고 가압류한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6순위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신용카드 대금이라든가 이런 거 일반 채권자들이 돈 빌려주고 가압류를 했다면 이런 것들은 일반 채권은 9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자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그 법원에서 받은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하는데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배당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195쪽에 보시게 되면 민사집행법 53조 집행비용 나와 있고요. 민법 367조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나와 있고요. 근로기준법 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는 3개월분 임금과 3년의 퇴직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나왔죠. 저 밑에 195쪽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 보상금 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순위 잘 기억하시면 사실 낙찰자가 배당순위라든가 배당표 작성은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낙찰받은 물건이 어떠한 채권자가 어느 정도 배당을 받아가는가 그 정도는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그 주택 같은 임차인들이 소액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얼마를 보호받고 얼마를 우선 변제하고 그
그들이 얼마만큼 배당을 받아가는가, 이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명확한 권리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 196쪽에 배당 사례가 쭉 나와 있는데요. 9가지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흐름 정도 아시면 되는데, 배당 사례 몇 가지만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196쪽에 보니까 배당 사례 1번이 되겠습니다. 가압류를 포함한 후순위 총 채권 금액과 안분 배당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가 나와 있네요. 서울시에 있는 부동산인데요. 집행비용 제외하고 9천만 원을 이제 법원에서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서 9천만 원을 배당을 실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번 99년 10월 30일 날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가요? 2천만 원. 제일로 뻔 거니까 등기부상에서 가압류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각구에 들어가죠?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다 각구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거니까 지금 2천만 원이 가압류가 되어 있고요. 99년 12월 20일 날 은행에 9천만 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최 씨가 99년 12월 20일 날 2천만 원에 전입했고 확정일자는 늦게 했네요. 2000년 3월 22일입니다. 또 박 씨는 99년 12월 8일 날 전입했고 1,500만 원의 보증금이 있고 확정일자는 2000년 2월 8일입니다. 최 씨나 박 씨나 둘 다 전입일자보다 확정일자가 늦습니다. 이런 임차인들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배당표는 작성하지 않고 간략한 배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기부상에서 제일로 빠른 게 가압류입니다. 그렇죠? 가압류. 가압류는 채권입니다. 언제지요? 가압류가 99년 10월 30일입니다. 99년 10월 30일. 이게 이제 제일로 빠르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은행의 근저당이 언제입니까? 근저당권이 99년 12월 21일이죠. 여러분, 가압류는 채권이고요. 근저당은 물건입니다. 담보물건. 자, 누가 이깁니까? 싸우면 당연히 물건이 이기죠. 근저당권이 이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근저당권이 후순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이지만 근저당권보다 빠릅니다. 이때 근저당권 앞에 있는 가압류는 채권이지만 물건하고 평균 자기 받을 금액에 대해서 안분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뭐 이루어진다고요? 안분배당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있는데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이거. 이 가압류보다도 이 근저당권보다도 후순위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니죠? 최 씨는 99년 2월 20일 전입신고했네요. 99년 여기 보세요. 99년 12월 20일 전입. 그리고 박 씨는 99년 8일 날. 여기는 최 씨죠? 여기는 박 씨. 자, 1번이 좀 까다로운데 99년 12월 8일 날 전입신고했어요. 여러분, 지금 가압류보다는 말소기준 권리보다는 늦습니다. 전입신고가. 그런데 근저당권보다는 빠르지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느냐? 확정일자가 늦어요. 확정일자는 2000년 3월 20일. 그리고 확정일자 2000년 2월 8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은 가압류 말소기준 권리 뒤에 있으니까 둘 다 후순위 임차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최 씨는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이게 2천이고요. 그리고 박 씨는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얼마? 1,000원이죠. 그러면 지금 이들은 후순위 임차인인데요. 자, 이 1번이 좀 상당히 사례가 까다롭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인데 배당은 어떻게 될 거냐? 초선 변제 가능합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99년 10월 30일이니까 이날이잖아요, 말소기준이. 이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95년 10월 19일부터 2001년 9월 14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서 최우원 변제는 얼마냐? 이 당시에 3천일 때 보증금 3천일 때 1,200만 원이 최우선 변제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당 받아갈 사람은 먼저 누구냐? 월세 1순위는 집행비용, 2순위는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3순위는 누굽니까? 소액 임차인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최 씨가 먼저 받아갑니다. 최 씨가 2천만 원 중에서 얼마? 1,200만 원 받아갑니다. 못 받아간 게 얼마입니까? 800만 원 못 받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박 씨가 1,500인데 최우선 변제 얼마? 1,200 받아가니까 못 받아간 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당금이 얼마죠? 9,000 원입니다, 여러분. 9천만 원 배당금 중에서 먼저 최 씨가 1,200 최우선 변제 받아가고요. 박 씨가 1,200만 원 받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 받아갔습니까? 9천에서 2,400만 원 빼니까 지금 남은 자녀 배당은 6,600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좀 어렵네. 1번이 6,600만 원인데 남은 돈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 감유권자하고요. 근황권자 안분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저당권자보다 지금 전입일자가 둘 다 빠릅니다. 근저당권보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얘보다 늦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돈 6,6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배당을 하느냐? 안분배당을 합니다. 안분배당. 그러면 가압류권자는 어떻게 가져가느냐? 가압류권자. 여기 가압류권자입니다. 저 가압류권자는 6,600만 원 곱하기 6,600만 원 곱하기 받을 배당 미배당 지금 6,600이니까 곱하기 가압류권자 받을 돈이 얼마입니까? 2,000. 그리고 근저당권 받을 자 얼마입니까? 9,000. 그리고 그래서 안분배당 하니까 여기다 분모에다가 2천만 원 플러스 근저당권 9천만 원 플러스 그리고 최 씨가 배당받지 못한 800만 원하고 300만 원 더합니다. 800 플러스 300 플러스 분의 얼마입니까? 감유가 받을 돈 얼마? 2천만 원 이렇게 안분배당하는 겁니다. 거기 나있을 겁니다, 여러분. 배당 보니까 동순이라고 나와 있죠. 2번 보니까 가압류는 얼마를 받느냐? 동순이라고 하는 것은 가압류하고 근저당권자
싸우면 근저당권자가 이기는데 이건 물권이고 채권이 근저당권보다 빠를 때는 동순위, 같은 순위가 돼서 안부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유는 거기 나왔네요. 9천만 원에서. 잘 세보세요. 2,400만 원 배당한 거 빼고 곱하기, 그죠? 2천만 원 플러스 9천만 원 플러스 8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분의 2천만 원 하니까 거기 가압류가 받아갈 금액은 얼마입니까? 1,100만 원이 되겠네요. 가압류권자가 받아갈 금액은 1,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동순위인 우리은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은 받을 돈이 얼마냐? 역시 아직 배당 안 된 거 6,600만 원 곱하기 2천만 원 플러스 9천만 원 플러스 8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분의 얼마입니까? 9천만 원 하니까 우리은행이 받아갈 금액은 얼마냐? 여기 나왔죠?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00만 원 곱하기 2천만 원 플러스 9천만 원 플러스 8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분의 우리은행 받을 돈 9천만 원 하니까 4,900만 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 씨가 받을 돈 얼마냐? 최 씨가 받을 돈. 최 씨는 2천만 원 중에서 최우선 변제 1,200만 원 받아갔으니까 최 씨가 받을 돈은 6,600만 원 곱하기 2천만 원 플러스 9천만 원 플러스 8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분의 800만 원 하니까 최 씨가 안부배당한 금액이 43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박 씨가 받을 돈은 6,600만 원 곱하기 2천만 원 플러스 9천만 원 플러스 8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분의 300만 원 하니까 박 씨가 받을 돈은 170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3순위는 뭐냐? 우리은행이 흡수배당하는 겁니다. 우리은행이 받아갈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은행이 안부배당하니까 4,900만 원인데 4,900만 원인데 이때 최 씨가 받지 못한 800만 원에 대해서 안부배당한 금액이 얼마나 왔죠? 430. 그리고 박 씨가 안부배당한 금액이 얼마나 왔다? 17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합쳐서 요 600만 원을 누가? 우리은행이 흡수배당하니까 우리은행이 받을 돈 4,900에다가 600을 더하니까 3순위가 되는 금액은 얼마 될까요? 5,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 뭐라 써있나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배당할 때 담보물건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그쵸? 다르죠?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담보물건처럼 물건처럼 취급하는 거 사용하고, 그러나 채권이 앞서면, 그죠? 이 근저당은 물건이고 가압류는 채권인데 채권이 앞서면 물건과 안분 계산된다. 이렇게 해서 배당 사례를 해봤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배당 사례. 사실은 배당 사례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이게 고급 정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배당 사례 2번 한번 보실까요? 196조. 담보가등기권자가 경매 신청자입니다. 그리고 채권 신고한 경우 배당 요구했습니다. 담보가등기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은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서울시 배당액은 얼마냐? 1억 3,500인데요. 집행비용을 제한 순수한 실제 배당액은 1억 3,500입니다. 1번 담보가등기권자 96년 6월 21일 2천만 원인데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근저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한은행은 96년 7월 28일 날 7천만 원이 됐습니다. 7월 28일. 그리고 임차인 보세요. 구씨는 96년 7월 12일 날 전입신고했고 보증금이 4,500만 원이고 확정일자를 96년 10월 13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송씨는 96년 9월 25일 날 전입했고
96년 10월 24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할 때 물건처럼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 필기생략하고요. 날짜를 잘 보세요. 제일 높아는 게 뭐지요? 담보가등기입니다. 물건이죠. 그래서 2천만 원 먼저 받아갑니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96년 7월 28일이고요. 9시 보세요. 9시. 9시가 하나은행보다 빨라요. 7월 10일에 전입신고하고 7월 13일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하나은행은 28일이니까 하나은행보다 더 빠릅니다. 그래서 9시가 물건처럼 지급해가지고 4,500만 원을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누굽니까 이제? 9시가 4,500 받아가고, 그리고 하나은행이 얼마 받아갑니까? 나머지 받아가겠죠. 2천하고 4,500이니까 6,500이니까 1억 3,500에서 6,500을 빼니까 하나은행은 7천만 원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럼 돈이 없네요. 송씨는 5,500만 원 중에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했지만 이건 최우선 변제는 안 됩니다. 왜? 송씨는 보증금이 5,500입니다. 만약에 3,000이라면 1,200에 최우선 변제가 되는데 지금은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송씨는 5,500만 원 배당을 받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당 사례 2번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배당표 작성하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